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 되는 아저씨입니다. 그동안 콜로소 강좌 중에 몇 개 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딱히 수강을 시작할 만한 강한 계기가 없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파격 할인 행사가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소식은 콜로소의 SNS 팔로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또 따라줘서 제가 보려고 했던 연관 강좌가 다 할인 품목에 있어서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되겠지만 그 중에 2개를 구매했고 그 중에 하나가 신민정님의 블렌더 강좌였습니다. 강사분은 유튜브 구독 중인 분이었는데 유튜브 영상과 댓글들을 보면서 친절함을 느껴서 콜로소 강좌 내용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구매했습니다. 보통 이런 강좌가 개설되면 해당 강사의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에 할인 등의 혜택에 대한 공지도 올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식 같은 것을 잘 챙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최대 집중력이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단 동영상 강좌를 보는 것부터도 꽤나 힘들었습니다. 인강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배속 올려보는 것도 다소간의 긴장감을 올려 집중도가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저에겐 시간을 아끼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전략을 수정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 과정을 여기에 남겨두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구매 전에 웹사이트 내 소개 페이지에 커리큘럼이 제공되므로 커리큘럼을 보며 강좌 항목수와 러닝타임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러닝타임은 강좌 구매 후 강좌 페이지에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강좌의 경우엔 강좌 주제 특성상 맨 마지막 영상들의 경우 무편집 영상으로 약 10시간짜리가 있을 정도로 매우 긴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0일이 긴 것 같지만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어이없이 지나가는 시간이므로 항목수와 러닝타임을 나열해 보면서 얼마나 진도를 빼야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는 수강을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치밀하게 견적을 내봤습니다. 43개 강의인데 물론 이건 2개 구매한 강의 중 하나의 커리큘럼과 러닝타임입니다. 이 강의만 해도 하루에 하나씩 봐도 한 달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도가 빡빡하다는 결론이 나왔어도 처음부터 바로 영상 켜두고 실습을 하면 질려버릴 것 같아서 첫 완광을 할 때까지는 그냥 유튜브 영상 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만 했습니다. 그냥 보는 것 뿐이어도 강사분 유튜브 타임랩스 영상과는 다르게 나레이션이 계속 나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뭘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집중 한계라서 보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잠깐씩 비디오 게임을 하던지 하면서 뇌를 리프레싱 했습니다. 또 약간 의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한 영상씩 반드시 보며 일종의 하루 루틴처럼 몸에 익도록 노력했습니다. 2주일 정도 되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블렌더 강의를 듣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블렌더 강의 말고 같이 구매했던 다른 강의를 틀고 병행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학생 시절 때부터 한 과목이 질리면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뇌나 기분을 리프레싱하면서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2과목의 시청 시간을 나름대로 최대한 아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콜로소 웹비디오 플레이어는 러닝타임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처럼 왕래하며 시청하거나
끊어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간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건 후수랍니다. 1차 완강을 하고 2회차에선 실습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부분, 몰랐던 부분들을 캡처, 노트하면서 들었습니다. 노트는 아이패드에서 무한용지를 제공하는 앱에 정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엔 무한용지를 지원하는 컨셉 앱에서 노트를 했는데 나중엔 수기로 작성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타이핑을 지원하는 내장 앱인 넘버스로 바꿔서 노트 했습니다. 타이핑이 가능한 다른 서드파티 노트 앱들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해당 노트 포맷 파일을 파일 앱 내에서 제공하여 백업이 용이한 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마다 노트 방식이 다르겠지만 전 캡처 이미지 등을 되도록 남겨서 어떤 상황에 어떤 기능이 있었다는 식으로 연관시켜 기억하려고 이미지와 노트를 같이 묶어두는 편입니다. 디지털 노트 방식은 나중에도 추가 삭제할 부분이 생기면 쉽게 에디팅이 가능하므로 이런 방식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용지에 적었던 방식도 소개해보면 마인드맵 형식, 두루마리 형태, 관련 항목 더하기 두루마리 형식. 막상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건 3D를 좀 다룰 줄 알게 된다고 해서 인간 형태 모델링에 있어서 그럴듯한 혹은 예쁘거나 멋진 아트워크가 나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D 아트도 미술에 들어가므로 기초 미술이 부족하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당장 두상을 만들 때도 강사분이 여기는 이렇게 나오게 해줍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 해부학적으로 두개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나오게 해야 하는 건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고 넘어가게 되는 식이 됩니다. 이후 혼자 해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 헤매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커리큘럼에 인체에 대한 강사분의 설명이 할당되어 있으나 이는 정말 이것도 모르면 형태를 만들 수조차 없다는 정도의 절대치 정도라고나 할까요? 결국 개별적으로 매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 사실 이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구매했던 게 김라키님 도형화 인체 드로잉이었고 두상 형태를 잘 몰라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머리편 강좌를 여러 번 보는 식으로 병행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상 도형화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미술용 해부학 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아이패드에서 가용한 앱들도 사용하여 눈에 익히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태를 좀 이해했다고 생각되어 바로 3D 헤드 모델링을 몇 번 이어서 해봤지만 2D 연습 없이 3D로 만들다 보니 입체 개념이 오히려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 여러 번 종이에 드로잉을 하면서 두상, 얼굴 모양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두상 실기를 해보니 형태의 어느 부분의 이해가 부족하고 어디가 전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교정이 되기는 하지만 정밀도는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얼굴 자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연필 소묘를 하는 인터넷 강의를 또 하나 구입해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스컬프팅 등의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사람마다 모델링 하는 방식이나 쓰는 비율 등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보다 보니 강사분의 방식이 가장 저에게 적당한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해가 어려웠던 항목으로
헤어스타일을 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헤어스타일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 그대로 엇비슷할 뿐 예쁘게 나오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의 경우 머리카락의 흐름이나 헤어스타일의 형태 등에 있어서 꽤나 이해나 응용이 까다로웠습니다. 이건 핀터레스트 등의 앱을 이용해서 필요한 인터넷상 이미지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저장해두고 틈틈이 보면서 어떤 형태인지 이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보는 연습을 병행하는 식으로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디오를 만드는 현재 5섹션 자신만의 캐릭터 만들기 부분에서 멈춰서 계속 주변 지식을 늘려가며 익히는 중입니다만 커리큘럼상 반절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어도 사람 캐릭터 모델링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까마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강사분은 지인들 초상을 모델링했다고 하는데 전 아직 실물을 모델링할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은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 미소년, 미소녀풍 캐릭터를 모델링하면서 연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시점 7회차 연습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리토폴로지를 해봤습니다만 텍스처 페인팅 이후부터는 시스템의 부하가 커서 버벅임이 심해 해결 방법이나 새 시스템 장만을 고려 중입니다. 이 방식이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의 수강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엔 짧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합니다. 단점을 먼저 말해봅니다. 일단 인강은 이미 촬영된 내용을 그저 보는 것 뿐이므로 내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등은 질문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콜로소에서 코칭권이라는 걸 팔긴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좌 내용에 비해 질문 횟수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이 밀리면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그만큼 수강일이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콜로소는 보통 평생 수강을 전제로 판매를 하지만 저의 경우는 100일 한정 이벤트였기 때문에 수강일 제한 등이 단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는 코칭권 품목 자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초반에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기 쉬운 구조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이벤트를 이용한 수강자는 일반 구매자들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갖고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에만 기대지 말고 미리 각종 커뮤니티들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질답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의 경우엔 해당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블렌더 관련 강좌를 2개 수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 툴 기능 등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바로 모델링을 시작할 정도였지만 정말 초보인 분들에겐 3D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 영상들은 다운로드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재생 자체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경유하여 임시로 다운로드 받아 스트리밍 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끔씩 먹통이 될 때도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재생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는 등 여러 귀찮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택한 방식으로 생각되는데 꽤나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전자노트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제가 수강하던 동안은 애플 환경에서 재생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 스크린샷은 모두 데스크탑에서 만들고 이걸 아이패드로 옮겨서 작성하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제 경우엔 과목 2개가 모두 재생 시간이 긴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영상이 길기 때문에 로그인이 풀리면 재생 프로그램이 제 멋대로 별도 창을 띄워 다시 로드해서 보여주거나 그게 싫어서 다시 로그인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내에서 다시 재생하는 번거로움도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은 원하는 시간대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새벽이건 점심시간이건 심야건 언제든지 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파트를 무작정 따라하기 식으로 따라했어도 나중에 여러 차례 해당 영상을 다시 보면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들 등이 꽤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기성 이벤트에 충동적으로 막무가내로 수강을 시작하면 포기할 확률이 높은 구조라고 생각되며 미리 어느 정도의 견적을 내고 계획을 잡아두고 할인 행사 등을 노렸다가 집중하여 철저히 계획적으로 진도를 빼는 게 가장 적절한 사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